당시에 매매가가 2억 4천이었대요. 대출이 1억 6천5백을 받았대요. 세를 났을 때는 107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 9천만 원을 부풀려서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사기? 제가 볼 땐 사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최근 오피스텔을 하나 낙찰을 받았잖아요. 공매물건 낙찰을 받았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가 되겠네요. 이전 소유자가 되겠죠.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온 이유는 명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오피스텔을 3개를 받았대요. 동시에 3개를 받았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받아서 개인 이름이에요.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한 1년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분한테 이걸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죠. 최초에 받은 사람이 신탁대출을 받았는데 그 신탁을 그대로 떠안는 식으로 이렇게 넘겨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총 3개를 받고 나서 저는 이게 그냥 일반 매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이 딱 봐서 너무 기가 짧은 거예요. 처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 이름에서 그 다음 사람으로 매도되는 그 시기가 1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짧으니까 혹시 이게 작전으로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실체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만 좀 들었던 거죠. 오늘 그분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들은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분이 최초 분양자구나. 그 본인 이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3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매매로 하면 분양받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최초에 이게 분양에서 받은 사람은 명의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바지사장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손해보는 게 없다 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돈 몇백 챙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분양을 받은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았냐. 일단은 오피스텔 하나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 하나가 한 20평 돼요. 20평 되는데 이거 3개를 받았는데 하나당 당시에 매매가가 2억 4천이었대요. 2억 4천 매매가에 1억 6천 5백에 대출을 받았대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몇 프로인가? 또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68%가 나오네요. 이거는 왜 68%는 일반 매매니까 그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 기준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피스텔은 70%를 주니까 68%라는 수치가 거의 70% 근접해 수치로 나온 것 같아요. 세를 났을 때는 107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15년도 이 정도 되니까 5년도 정도에 받은 거니까 5년 전이죠. 그 동네가 그 당시에는 새 오피스텔이지만 지금 제가 1060에 놓으려고 1060에서 65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시세 파악해 본 거잖아요. 파악할 때 65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물론 도배, 장판, 싱크대를 새 걸로 싹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60이 65인데 그 과거력을 봤을 때 한 2년 전에는 55 정도 했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한 5년 전인데 5년 전에 이거 70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70. 그럼 생각해보세요. 1070. 그럼 생각해볼 때 1070 그냥 단순 제가 2초 만에 계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070 그럼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1억 5천이에요. 70이면 7천만 원 곱하기 하면 1억 4천. 보증금 1천,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어야지만 6%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뭐하고만 한 10%가량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번에 2억 4천에 이걸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제가 1억 5천 정도에 했어야 정상적인 거를 2억 4천에 했으니 이거는 벌써 9천만 원의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1억 6천 5백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2억 4천 매매가 1억 6천 5백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익이 그러면 7,500만 원이 본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세금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왜 1070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70일까? 왜 1070을 줬다고 얘기를 할까? 이게 사기를 이렇게 치는데요.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건설사가 건물 짓죠.
시행사가. 그러니까 분양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양사가 붙겠죠. 분양사 그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 딜러들이 이걸 다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해요. 전단지더라든 플랜카드라도 해요. 전화가 와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수익률이 뭐 10% 확정, 8% 확정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숨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워낙 높으니까. 이 높다는 얘기 뭐예요? 이 2억 4천이라는 돈에 자기들 맞은 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부풀려진 게 많이 부풀려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1070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걸 인정하고 그래 그다음 5년 전에 1070만 원이면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인정할게. 인정해도 1억 5천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억 5천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억 4천의 분양을 받았잖아요. 당시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1050이면 적당한 선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은 얼마죠? 1억 1000이에요. 1050이면 1억 1000. 그러면 1억 1000짜리 2억 4천 받았으니 1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1억 3천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3, 한 채당 1억 3천 정도 더 들어갔으니 세채만 3억 9천이죠. 3억 9천만 원을 부풀려서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한다고 해서 이 분양사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 업무를 지었어요. 총 그냥 간단하게 100호, 총 100세대를 지었어요. 100호를 지었는데 70호는 나갔어요. 30호가 남았네요. 얘 30호가 잘 안 나가. 그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행사는 이미 처리하려고 했고 중고에 떨어졌으니까 중고에 끝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 살기 시작하는데 이 나머지가 안 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명의만 좀 빌려줘. 뭐 200 줄게, 300 줄게 이런 식이에요. 손해보는 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판게 되는 거죠. 분양사 이 사람한테 이걸 분양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받고 여기다가 세입자를 맞춰야 돼요. 보통 전세로 세입자를 맞추진 않고 월세로 맞춰요. 아까 말한 1070에 맞추는 거예요. 주변 시세는 이 정도 새 거에도 1050이나 뭐 1040이나 이런 것만 되는 걸 1070이라고 맞춰요.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2억 4천이라는 돈이 메리트가 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춰요. 그럼 이 월세는 누가 들어오냐? 거기 분양사에 직원 많잖아요. 일하러 온 친구들.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 많잖아요. 팔팔한 친구들. 그 친구들 여기 방 들어오는 거예요. 야 홍길동 너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계약서 쓰고 들어가 여기 살아. 이거 너 월세 이거는 우리가 내주는 거니까 너 그냥 그냥 살아. 너 그냥. 그러다 계약 되면 나 나가면 된다. 계약서 써요. 2년짜리 쓰겠죠. 월세 계약서를 뭐 1000에 70, 뭐 홍길동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2년 계약이 들어가 쓰겠죠. 월세는 따박따박 들어가요. 바지사장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 돈은 얘가 보내는 거지만 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분양사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돈을 밑작업해서 들어간 거를 얘 거 줘서 이 통장 얘 이름으로 해서 그냥 거쳐 들어가는 거예요. 거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7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까 이걸 분양받으려고 나중에 이제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실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통장 내역 보여주고 이거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돈 벌고 있어요 이게 분양이에요 저희가 실제 이거를 회사 보유분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이름을 안 하고 개인 이름을 하냐? 법인으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놓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소스에서 이 세입자를 안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월세 들어오는 게 공실 없이 그냥 쭉쭉 연결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맞춰놓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얘가 2년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분양사에 있는 사람. 그 직원이나 아는 지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여기 들어와 살아. 이런 식으로 돈 줄게. 공짜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했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 포괄양도양수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월세가 들어오겠죠? 따박따박 70만 원 들어오겠죠? 언제까지? 계약기간까지만 들어와도 다행이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세입자는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 통보할 수 있잖아요. 사람 구해야죠?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2년을 딱 채웠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은 건데 그냥 채웠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2년 동안 70만 원 꼬박꼬박 들어왔다. 이 사람이 계약 최초로 한 날짜로부터 한 8개월 만에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죠. 그 기간 동안 70만 원 받았다고 칠게요. 끝났어. 나간대. 보증금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주려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죠. 구할 때 들어와. 새로 들어온 사람이 70만 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50만 원 들어온다고. 50만 원. 50만에서 55만 원 들어온다고요. 이게 정상이니까. 그럼 나 70 들어오던 게 졸지에 20만 원 정도,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월세가. 졸지에. 근데 대출을 얼마 받았다고요? 1억 1,500. 2억 4천 매매가 1억 1,500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2금융에 받았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1금융 받았다 칠게요. 1금융 받았는데, 이게 나가잖아, 이자가. 근데 원리금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또 원리금을 냈다면 다행인데, 이자만 나간다 치면. 70 했을 때는 그 돈이 남았는데, 50으로 줄어들면 남지 않는 거죠. 게다가 또 자기가 고집해서 70을 그대로 나 이거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내놓으면, 이 사람 나갔고, 돈 줘야 되고, 어떻게 줬고, 줘야 되니까, 그 공실로 한 서너 달만 가봐봐요. 돈 빠고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이자는 나가야 되는데 월세 안 들어오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매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런 경우를 들어보기만 했고 예상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들어봤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된 사람 만나본 건 처음이에요. 앞에서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처음 만나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밖에도 안 되는 그 물건을 2억 4천이나 주고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세 채니까 얼마예요? 3억 3천. 그 오피스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5년 동안에 손해본 게 3억 3천이에요. 새거 좋죠. 그런 거 할 때는 좀 주변 시세를 좀 잘 좀 알아보고 하세요. 알아보고 계산기 좀 잘 두들겨 보세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 그리고 나서 들어가세요. 그럼 뭐 그런 말도 있죠. 새 거는 다 그 정도 해. 그래서 그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정도 인정하고 주고 사서 새를 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많이 부풀려서 많이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뭐 하는 것도 어차피 싸게 사거나 정상적인 가격에 사서 실거주를 해야지 손해가 없는 거지. 그렇게 비싸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해서 실거주 하면 손해가 크잖아요. 일단은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 그러니까 제발 어떤 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동산을 할 때는 시세를 좀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연식 비슷한 거 얼마 안 된 거 그런 거 비교를 해가지고 뭐 확인을 좀 잘 해보시고 나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분양하는 사기 중에 이런 유형이 가장 많아요. 세 맞춰놓고 떠넘기는 거. 세입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와서 그렇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거기 세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매매가는 출렁일 수 있어요. 매매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세와 월세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세와 월세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출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세나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만 알아보신다면 내가 하려고자 하는 물건의 매매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할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이런 내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좀 안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좀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